자, 유닛 11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수세기 동안에 차를 마셔왔다. 더 어려운 거 없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커피숍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은 새로운 트렌드가 된 새로운 경향이 되었다는 건데 인도 사람들 그리고 인도 10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변화시켰는데 젊은 인도 사람들이 사회화를 이루는 방식의 변화를 이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생긴 거죠. 제한된 이런 술집이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있고 인도에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술에 대해서 이제 금기시하는 거죠. 근데 네, 술을 마시는 것에 금기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커피숍은 제공하는데요, 되게 안전한 대안책을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커피 트렌드가 생긴 이유는 술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술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른들을 봤었을 때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커피숍이 그런 대안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10대들은 종종 모입니다. 어떤 지역 근처에 있는 저녁에 지역 근처 커피숍에서, 즉 카페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커피숍들은 기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후원자, 그런 고객들 자체는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계속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쭉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커피 문화는 그리고 또한 바꿔왔는데 인도의 데이팅 그런 장면들을 바꿨습니다. 연애도 바꿨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어린 나이에 그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신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 신분인 학생들이 연애 자체가 금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참 저희 나라가 살기 좋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밀 데이트죠. 커피숍에서 하는 그런 비밀 데이트는 새로운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젊은 인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런 개념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커피숍은 제공하는 그들에게 되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대요. 그들의 부모들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즉 여기서는 인도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빠르게 주제를 정리하자면요, 커피숍이 인도에서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변화된 모습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사교 문화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6번부터 2번까지 사교 문화에 대한 변화요. 그리고 밑에서는 데이트에서의 변화죠. 근데 여기에서 주 쟁점은요, 젊은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가져온 그런 변화들이에요. 커피숍 사교 문화도 바꿨고요, 데이팅 문화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문은요,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경향인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 커피숍이 인도에 나오면서
사교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 뭐 사교 문화 혹은 소셜라이즈가 다른 식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데이트가 다른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연결사들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사들 때문에 이런 순서 문제 그리고 여기서도 순서 문제 순서 1번이 되고 순서 2번이 되고요. 순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대안책, 술집 문화에 대한 그런 대안책,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트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트가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어휘적으로는 사실 단어가 쉽기 때문에 크게 제가 건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늘상 했던 것처럼 짚어보겠습니다. socialize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ccepted, 그 다음에 safe라고 하는 부분과 gather,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뭐 changed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suitable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늘상 얘기했다시피 이런 단어들은 보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포인트는 제가 여기 socialize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법적으로는 더 무언가 있다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정말 시제 말고는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정도로 시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 완료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도 한 번 더 현재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가 계속 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 현재 완료 시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중요하게 while 자체가 while하고 spending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day가 충분히 patrons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유추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them이라는 거 하나 짚어둘게요. 왜냐면 지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구에게 제공하는 건지 이 영 인디언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주제 문장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 5번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런 soap opera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엔드가 아니고 저기 뭐냐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의 끝이 그런 에피소드를 볼 수 있을 건데 해결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방식, 해결을 맺지 않고 끝을 맺지 않고 뭔가 끝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후에, 그 드라마가 끝난 후에 아마도 lingered in your mind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너가 원하게 할지 모른대요. 뭐냐면 여기서 다음 장면을, 다음 에피소드를 보길 원하도록 만들 거래요. 만들 수도 있을 거래요. 아마도 이 스토리의 끝을 알고 싶게 하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 스토리가 끝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게끔 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그냥 찝찝하게 끝나는 거죠.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죠. 너는 왜 그것이라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선 조금 더 맞게끔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왜 이렇게 원하게 될 것이라고 혹은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설명될 수 있는데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 뭘로 알려진 거냐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알려진 그런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요, 자이가르닉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위해 다음 에피소드를 보고 싶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효과들 자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러시아의 심리학자 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이름을 딴 그러한 이 개념은요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그런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고. 여기 보시면 완벽한 것보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더 잘 기억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100점을 기억하는 것보다 99점이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랐다는 걸. 됐나요?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개념을 1927년에 생각을 해냈는데요. 서버를 관찰 후에 커피숍에 있는 그리고 비엔나에 있는 커피숍에 있는 서버를 관찰한 후에 떠올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커피숍이 나옵니다.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뭐냐면 그 서버가 단지 주문만 기억한다는 걸. 그러니까 unpaid 지불되지 않은 그런 주문만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대요. 쉽게 우리 카페 갔을 때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키오스크가 있죠. 키오스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불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미지불된 것들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나 그것들이 지불되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거고 되자마자 그 서버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결정했는데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론을 테스트하기를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뭔가 그녀의 이론을 테스트하기를 결정했대요. 근데 어떤 걸 테스트를 하는 것은 밑에 나오겠죠. 그녀는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업무를 주었고 그 다음에 퍼즐과 같은 퍼즐풀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과제들을 주었습니다. 업무들을 주었다는 거죠. 몇몇 과제에서 그녀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그것을 끝내기 위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요. 반면에 다른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녀가 멈추도록 했습니다. 미드웨이 중간에 멈추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퍼즐 맞췄는데 시간을 정말 막 48시간 막 이런 식으로 줬는데 누군가는 한 5시간만 주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랬을 그 결과는 보여주었는데요. 끝나지 않은 작업은 2배나 더 많이 기억했다는 거. 뭐만큼이나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Thomas is likely to라고 했을 때 끝내지 않은 작업 2배나 더 얼마만 그러면 마음에 남을 가능성이 여기서는 likely to 남아있을 학생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2배라는 것을 보여줬대요. 자,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그녀의 이런 이론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론이냐라고 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작업보다 작업을 더 잘 기억한다라는 그녀의 이론을 커피숍에서 발견했고요. 그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성된 것보다 완성되지 않은 그 학생들이 더 잘 기억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저희도 그냥 삶에 대입을 해봤을 때 내가 100점을 맞았던 그런 기억보다 조금 모자랐던 기억이 더 강하다라는 게 아마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가장 쉽게는요 제목으로서 자이가르닉 효과나 혹은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적으로 한번 가보자면 우리 lingers라고 하는 이 단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remain이라는 것도 남아있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 단어는 남아있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atter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서 forgot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가자면 뭐 various라고 하는 부분과 enough라고 하는 부분이나 stop, unfinish 이런 단어들은 늘상 다시 한 번 더 보기로서 활용을 될 수 있지 이게 정답 표현이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state도 하나 추가할게요. 이런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로서 활용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집중을 기울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된다라면 여기에 두고 싶어요. 중요 요점을. 여기에서 삽입이 나올 것이다. 나온다라면 순서의 문제보다는요. 사실 뭐 여기에서도 this concept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연결사 그 순서 문제로서 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 단순히 but 뒤에 이 8번 문장 자체가 삽입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기억한다라는 것, 그러나 잊어버렸다는 것과 so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안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충분히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면 제목과 삽입이 나올 수 있지, 어법이나 뭐 다른 것들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으로 중요한 것만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당연히 오형식에 있는 목적 보호, 동사 원형이 나오는 부분이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ich,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더 이어가서 조금 더 특이한 that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 that were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실 생략될 수도 있고 unpaid만 남아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unpaid는 만약에 어휘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얘도 하나 추가 일단은 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더 가보자면 그 외적으로는 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한 요 정도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제목과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7번. 여기 보시면 지금 10번까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7번까지 6번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아마 7번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7번까지 시간이 괜찮다면 7번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두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는 팀업, 협력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초음속, 그러니까 슈퍼소닉이라고 했을 때 소닉은 되게 음속으로 간다라는 건데 초음속은 그 이상인 거죠. 초음속 수송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했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음속 비행기는 콩코드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초음속 비행기는 운항을 시작했다. 여기는 뭐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들어갔다, 즉 그 말은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고 운항을 했다는 거죠. 1976년에 운항을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뭐 하기 전에 그게 되게 분명해지기 전이에요. 뭐가 분명하냐? 그런 수송기가요 너무 비싸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없다. 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지불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티켓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지기 전에 오래 걸리지가 않았대요. 오래지 않았다. 즉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운용도 안 되고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 안 걸렸다는 거야. 운용해보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콩코드는 여겨졌는데요. 여겨졌는데 뭘로 여겨졌냐면 재앙으로서 여겨졌대요. 상업적인 재앙으로서.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요. 프로젝트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펀딩 모금을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되었어요. 어디로부터냐면 그런 영국인들과 프랑스 그런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계속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커머셜 컨컷 여기서는 미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타라고 봅니다. 이거 빼고 컨코드는 비행이 여기까지네요. 계속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03년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콩코드는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도 없고 운영하기 너무 비싸고 이럴지라도 76년부터 자금을 계속 지원받아서 2003년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정부의 논리는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에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것을 낭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요. 낭비되는 것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낭비가 되도록 너무 많이 투자했다. 그 논리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서 계속 돈을 대었죠. 근데 그것이 낭비가 되도록 진짜 이게 정말 쓸모없는 일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깝다라는 취지인 거죠.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용어가 이런 용어라는 거는 여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다라는 거죠. 콩코드의 오류라는 것은 이런 허비하는 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낭비될 걸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용어는 언급되는데요. 그런 생각하는 것. 너가 반드시 이런 무언가에다가 그리고 그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다가 계속 돈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생각의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노력과 돈, 너가 지금 이미 put into it 그거에다가 지불한 여기서 보시면 너가 이미 그것에다가 지불한 그런 노력이나 돈을 낭비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에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 용어에 조금 가까운데요. 경제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100시간이나 썼다. 이 100시간을 썼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이번에 점수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쓰는 거예요. 왜냐 이미 100시간을 썼는데 이걸 내가 뒤로 물리기도 그렇고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시간을 쓰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100시간 동안이나 문제도 안 풀리고 이해도 안 되고 개념도 안 되고 개념 문제도 틀리고 응용 문제도 안 되는데 100시간이나 썼기 때문에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이렇게 쓰지 않으면 낭비될 것처럼 느껴져서 100시간이 낭비될 것처럼 느껴져서 즉 이 100시간이라는 건요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 즉 경제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쓰는데 그걸 고려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얼마나 투자했던 것 간에 지금 내가 10시간 투자한 영어가 만약에 70점을 얻을 수 있고 수학에 100시간을 투자했지만 50점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조금 더 영어 70점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다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돈을 혹은 시간을 쓰는 거를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이런 실수를 하고요. 학생들도 많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늘상 결정을 내릴 때는요. 내가 과거에 뭔가를 했다. 이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되돌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고요. 앞으로의 일들밖에 없어요. 오늘 달라져야지 내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뒤로 지나갈지언정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만 과거를 돌아볼 때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돌아보는 건 가능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실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해보자면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여기에서 콩코드 오류의 의미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너무 쉽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뭐 다른 보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콩코드 오류의 의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어휘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업보다는 팀업이라고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clear 혹은 affords 그 다음에 regards 그리고 하나 더 본다라면 continue라고 하는 부분과 invest 그리고 rest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worthwhile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단어들은 어휘에서 나올 수 있고 어법적으로는 조금 짚지 않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짚지 않고 내용적으로는 하나 불행하게도라는 거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하는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프로젝트 낭비하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콩코드 오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시사나 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사 문제나 혹은 순서 삽입으로 여기에서 순서 여기에서 순서 여기에서 순서 삽입과 순서를 조금 다르게 좀 염두에 둘게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순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제목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짚어드리고요. 마지막 문장은 왜 제가 두냐면요. 요 문장 가지고 요약문으로 쓰던가 아니면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빈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번 지문까지 마무리하고요. 7번 지문은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